안녕하세요, 사모님. 전 부사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는 이화영이라고 해요. 늦은 저녁에 이런 연락 정말 죄송한데 제가 좀 많이 급해서요. 화영이라? 그런 이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건 제가 3개월 전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으니까. 집에만 계시는 사모님이 알 턱이 없는 거겠죠. 계약직이라.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톡을 보내는 거군요. 나한테 무슨 볼 일이 있어서 그렇게 급한 걸까요? 제가 배가 살짝 불편해서요. 배가 불편하면 화장실에 가야지. 왜 나한테 연락해요? 오해하게 해서 죄송하지만 배가 불편한 게 아니라 배가 불러서요. 배가 부르면 소화제를 먹던가 아님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던가 해야지. 이 밤중에 왜 나한테 연락질을 하냐 그 말이잖아요. 5년 묵은 우리 집 매실액이라도 좀 갖다 줘요. 설마 사모님 벌써 알고 계셨어요? 뭘 말이에요? 회사에 어떤 천한년이 내 남편과 바람 펴서 더러운 씨앗을 가진 거요? 더러운 씨앗이라니요? 제 배 속에 있는 아이는 신이 허락을 받은 신성한 생명이고 훌륭한 부사장님의 뒤를 이을 귀한 생명을 잉태한 여자가 바로 저예요. 그만큼 대단하고 장한 일을 했다고요, 제가. 씨를 뿌리면 싹은 나기 마련이잖아요. 그건 자연의 섭리인데 그게 그렇게 장한 일이에요? 천한 혼외자를 가진 더러운 몸뚱이가 부끄러워서 쥐구멍을 찾아서 기어들어가도 모자랄 판에 되바라지게 감히 본처한테 무례한 톡을 틱틱 보내요? 계약직이긴 하지만 우리 회사에 이렇게 맹랑한 여자가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네. 되바라진 게 아니라 똑 부러진 겁니다. 다 알고 계셨으면서 여직 눈 감고 귀 닫고 사신 비굴한 사모님보다 훨씬 야무진 거니까. 본처라고 잘난 척 못줄대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말해요. 젊은 여자가 사모님 남편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솔직히 말해요. 사모님같이 평범한 주부가 우리 부사장님 덕에 평생을 호강했으면 이젠 그만 만족하고 물러나야지 뭔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내가 평범한 주부?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는지 궁금한데요. 부사장님이 입버릇처럼 그랬어요. 주부 주제에 밥도 제대로 안 하고 밖으로 나돌기만 한다고요? 여자 주제에 매사 남편을 무시하고 고집만 부려서 완전 질렸다고 했거든요. 평생 제잘난 맛에 사는 고슴도치 같은 사모님 곁에는 다가가기도 싫다고 했는데 전혀 몰랐어요? 내 앞에서는 평생 아부만 떨던 그 인간이 뒤에서는 그런 식으로 내 뒷담화를 했다 그건가? 부사장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모님 같은 아줌마한테 아부를 떨어요? 세상 물정을 몰라도 그렇게 모르니까 우리 부사장님이 사모님이라면 아주 치를 떠는 거겠죠. 뭐 치를 떨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모님이랑 대화는 지금 이 순간도 엄청 기가 빨리는 느낌인데 우리 부사장님은 평생 얼마나 피곤했겠냐고요. 아무리 돈과 명예가 좋다고는 하지만 그 연세에 딸버린 저한테 남편을 뺏기는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요? 그깟 사모님 자리가 뭐라고 맘떠난 남자 껍데기를 부여잡고 살려고 발악하세요? 저라면 그냥 이혼하고 말겠네요. 평생을 같이 살았으니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분할받을 텐데 그 돈으로 해외여행 다니면서 젊은 남친 만들어서 놀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천박하기는. 돈 많은 남자한테 기생해서 평생을 호의호식하고 살려는 건 사모님이나 저나 도진개진 똑같이 천박한 거 아닌가요? 있는 것들일수록 더 추악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고상한 척은 돈 많은 늙은 남자는 젊은 여자랑 놀고 돈 많은 늙은 여자는 젊은 남자랑 노는 게 있는 것들의 룰 아닌가요? 어디서 굴러먹었길래 아주 더러운 것만 배운 년이네 이거. 네 천직이 혹시 없소년이? 말하는 고라지가 상스럽기가 그지없는 걸 봐서 더러운 그쪽 물에서 놀던 미꾸라지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네. 머리에 든 거라고는 없는 것이 어두운 곳에서 구린내 나는 짓거리만 하다가 팔자 필 생각으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꼴이 불쌍하기까지 하네. 그래 못 배운 게 어찌 네 탓이랴? 사악한 것을 싸질러 놓고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킨 무식한 네 애비 탓이지. 그래요. 그런 찰진욕 좋아요. 분이 풀릴 때까지 맘껏 욕하고 히스테리 부려요. 그렇게 하고 이혼해줄 수 있다면 그딴 욕 따위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그렇게 욕하시는 게 우아한 척 교양 있는 척 가식 떠는 것보다 훨씬 더 친근해서 좋아요, 형님. 뭐 형님? 아시다시피 전 부사장님 첩이잖아요.
지금까지는 말이에요. 첩이니까 사모님한테 형님이라고 하는 건데 뭐가 잘못됐나요? 첩도 레벨이 있지. 너같이 천한 거한테 형님이란 말 듣고 싶지 않거든? 네, 근데 그렇게 천한 제가 부사장님이 아이를 가졌고 어쩜 이 회사를 이어갈 후계자 아들이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딸 둘밖에 못 낳으신 사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거만하게 나오셔도 괜찮겠어요? 저한테 형님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그냥 이혼하라고요. 딸들도 다 성인인데 뭐가 아쉬워서 다 늙은 영감이랑 같이 못 살아서 안달이에요. 여자는 늙으면 딱 3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 않던가요? 건강과 돈 그리고 딸. 그 3가지를 몽땅 다 갖고 있는 형님이 왜 굳이 우리 부사장님한테 집착하는지 저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연세가 되면 있는 영감도 귀찮아서 어디다 버리고 싶은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러는 너는 다 늙은 남이 영감을 주워가서 어디다 써먹을 작정이니? 돈이 그렇게 좋아? 얼굴 반반하게 생긴 게 착한 남자 만나서 성실하게 살 궁리는 안 하고 머리가 허연 중늙은이한테 인생을 걸고? 네가 생각해도 네 인생 너무 구차하고 부끄럽지 않니? 형님 제 얼굴 본 적 있어요? 형님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지? 너 같은 걸 참년으로 받아들일 생각 없다고 했는데 왜 자꾸 뻔뻔하게 들이대는 거니? 그딴 식으로 낯짝에 철판 갈고 내 남편을 꼬셨어? 절 언제 봤냐고 묻고 있잖아요. 나 정도 되면 말이야.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내 남편에 관한 소문 전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 남편 곁에서 꼬리치는 잡것들 사진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 회사에 나의 아군이 많단 뜻이지. 그래, 이혼해줄게. 네가 그렇게 원하는 내 남편 너한테 줄게. 대신 알지 위자료란 게 있단 거? 가진 것도 많으면서 저한테서까지 돈을 뜯어내야겠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공과 사를 구분할 줄 모르면 성인이 아니야, 화영아. 알겠어요. 어쩔 수 없죠. 이혼만 해준다면 위자료에 얼마든지 줄 수 있죠. 2천만이면 되겠어요? 아마추어같이 왜 그래, 화영아. 그건 서민들의 시세고 우리 같은 사람들의 세상은 다르다. 기본이 억 단위부터야. 몇십억을 부르는 사모님들도 많지만 난 그 정도로 돈에 집착하는 여자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제일 기본적인 금액 1억만 받을게. 어떻게 1억 구할 능력은 있는가? 사채를 서서라도 구해야죠. 어차피 부사장님이랑 결혼하면 그깟 1억은 껌값 아닌가요? 그 인간이 1억짜리 껌을 씹을 감이나 되는지는 미지수지만 너만 자신 있으면 되지. 일단 말이 잘 통해서 유쾌하다? 그럼 입금하기 나는 대로 이혼하고 문자 보낼 테니 결혼하고 잘 살아라, 화영아. 사모님, 이혼한 지가 언젠데 대체 언제 그 집에서 나갈 생각이에요? 우리 부사장님한테 물어도 우물쭈물하기만 하고 확답을 주지 않으니까 제가 속이 타서 제가 다 됐다고요. 고액의 위자료를 부사장님과 저한테서 쌍으로 받았으면서 아직도 그 집을 차지하고 사모님 노릇을 하는 건 대체 무슨 경우예요? 사모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혼자 살아도 좁은 월세방에서 대체 언제까지 부사장님이랑 부대끼면서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해요?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똑바로 지켜야지. 우리 회사를 이을 후계자를 임신한 저한테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도 돼요? 내가 언제 이 집에서 나간단 약속을 한 적 있니? 그리고 뭐 우리 회사? 내 회사를 니들 회사라고 사칭하면 상당히 곤란하니까 그런 발언은 조심해 줄래? 그리고 네 배속에 잡종인 내 회사를 잇는다는 그런 발칙한 소리도 2번 다시 하지 마. 내 딸들이 이어갈 내 회사를 미천한 네가 입에 올리는 꼴 2번 다시 보이지 마, 알겠니? 사모님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 회사는 우리 부사장님 거 아닌가요? 내가 일하던 술집에 손님으로 오셨던 부사장님이 분명 말했다고요. 그 회사는 부사장님 회사라고요. 그만큼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절 계약사원으로 입사시킨 게 아니겠냐고요. 아둔한 그 돌머리로는 도저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건가 봐. 이 회사는 우리 아버지가 창립한 회사고 지금은 내가 사장직을 맡고 있어. 그리고 우리 큰딸한테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고 네 배송 물건이 우리 회사 후계자가 될 일은 천지가개변해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럼 사모님과 이혼한 우리 부사장님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귀에는 말뚝이라도 박았니?
난 사모님이 아니라 사장이라고 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먹을래? 이런 멍청한 년 때문에 말년에 이혼당하고 쫓겨난 그 인간이 한심할 따름이다. 아무리 쫓겨났다고 해도 평생을 같이 산 사람인데 재산 분할은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재산 분할이나 해달라고요. 이걸 어쩌지? 몇 년 전에 그 인간이 바람을 폈을 때 법적 효력이 있는 각서를 쓰게 했거든. 또다시 바람 피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몸만 나가기로 말이야. 그땐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고 또 애들도 결혼하기 전이라 애들 체면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줬는데 몇 년도 안 되는 사이 또 더러운 병이 도질 줄이야. 그때 각서를 썼길 정말 잘했다 그지? 뭐라고요? 근데 말이야, 설사 각서가 없었다고 해도 그 인간한테 갈 재산은 별로 없을걸? 돈이라면 평생 넘치도록 갖고 산 덕에 돈 욕심이라고 넘는 내가 회사 지분이랑 재산은 야금야금 우리 딸들한테다 증여했거든? 난 베푸는 걸 즐기는 여자라서 말이야. 그렇게 베푸는 걸 좋아하시면 저도 좀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전 사모님 말을 믿고 부사장님이랑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이제 어쩌냐고요. 재산도 한 푼 없이 월급만 받고 언제 아파트 사서 떵떵거리며 사냐고요. 월급이라니? 니들 다음 달부터 회사 나갈 필요 없는데 내가 잘라버렸거든. 뭐라고요? 정말 우리 숨통을 끊어놓을 작정이에요? 전 사채까지 써서 사모님한테 위자료를 1억이나 줬는데 어떻게 사모님이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넌 줘야 할 것을 준 것일 뿐이고 난 받아야 할 것을 받았을 뿐이야. 우리의 거래는 이것으로 이제 끝이야. 알겠니 화영이녀나? 그 후 전 남편과 상간녀는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전 남편은 좁은 상간녀의 월세방에서 어렵게 사느라 산부인과 검진 갈 돈도 없다고 저희 딸들한테 연락해서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평생 저와 아이들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한테 실망이 큰 딸아이들은 전 남편이 청을 거절했고 연락처를 차단했다고 들었습니다. 60이다 된 나이에 늦둥이를 낳아서 먹이고 키우려면 경비 일이라도 찾아서 해야겠지요. 전 남편도 전 남편이지만 돈 보고 달려든 그 상간녀도 참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여자라 지 팔자를 지가 꼰 것이겠지요. 그렇게 이혼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 애엄마가 빚만 잔뜩 남기고 애를 두고 가출해버렸으니까 도와달라는 전 남편의 문자 한 통이 왔고 전 그 자리서 바로 전 남편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자업자득이 따로 없는 못난 인간이지요. 당신 지금 어디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우리 지수 이제 며칠 안 남았대.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어. 카톡 확인하는 대로 연락 줘. 마음의 준비 같은 거 난 벌써 다 했는데 굳이 새삼스레 뭔 준비를 또 하란 거야? 뭐라고? 아니 생각을 해봐. 병원에 입원해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점점 악화되기만 하는데 결과는 불보듯 뻔한 거 아니야? 병원 도둑놈들은 돈에 눈이 뻘개서 어떡하든 하루라도 더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악을 쓰겠지만 암이란 게 그렇게 쉽게 완치가 되는 병이니? 어른도 이기기 힘든 암을 이제 겨우 3살인 지수가 어떻게 이기겠냐고. 당신의 집착과 아집 때문에 애만 더 힘들게 하고 돈만 탕진했단 생각은 안 해. 지금 여기서 돈말이 왜 나와? 그럼 치료도 안 해보고 애를 그냥 포기했어야 해? 그게 부모로서 할 짓이니? 치료비가 얼마가 들었던 당신이랑 상관 있어? 치료비는 전에 내가 결혼 전에 모은 돈이랑 우리 친정부모님이 노후자금까지 털어서 보태주셨는데. 누구 돈이든 상관없이 쓸데없는 곳에 쓴 건 맞잖아. 결국은 병도 못 고치고 돈만 쓰고 애는 하늘나라로 가게 생긴 거 아니야? 아직 안 갔어. 가슴 서늘한 그딴 소리 하지 마. 남도 아닌 당신 딸이야. 이제 헤어지면 보고 싶어도 다신 볼 수 없는 딸이야. 마지막 남은 며칠 동안만이라도 이 생에서의 행복을 느끼게 해줄 순 없는 거야? 지수는 어릴 때부터 아빠를 좋아한 아이였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늘 아빠를 기다렸어. 근데 당신은 어떻게 했어? 반년 입원해 있는 동안 병원에 온 적 몇 번이나 돼.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 지나간 일을 이제 와서 다시 끄집어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병원에 와서 우리 지수한테 마지막 아빠 사랑을 주길 바래. 나중에 다시 봐. 나 지금 엄마 생신 선물 사려고 백화점에 왔거든. 엄마한테 뭘 받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화장품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화장품을 사면 되지?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고르면 좋을지 모르겠네.
아 그리고 엄마 이번 생일엔 그냥 케이크 말고 장미꽃장식이 달린 떡 케이크 드시고 싶다고 하는데 그런 건 또 어디서 사야 해? 내 말은 대체 어디로 들은 거야? 우리 지수한테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없다고 했잖아. 적어도 당신이 애 아빠라면 모든 일 다 제쳐놓고 당장 병원에 달려와야 하는 거 아니야?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가는 애한테 마지막 사랑만은 유감없이 듬뿍 줘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랑 자식 중에 누가 더 소중해? 효는 모든 행실의 근본이라는 것도 몰라? 엄마가 없었으면 나도 없고 내가 없었으면 지수도 없었어. 딸과 엄마 중에 누가 더 소중한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하는 도리 아니야? 딸한테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미소를 보는 게 난 더 뿌듯해. 지수가 날 닮아서 효녀라면 분명히 아빠를 이해해 줄 거야. 개소리도 좀 적당히 해. 오고 싶지 않으면 오지 마.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임신하고 출산하고 독박 육아하고 또 아픈 아이 때문에 울고 힘들어할 때 단 한 번도 내 외로움과 내 슬픔에는 관심이 없고 입만 열면 엄마 엄마 엄마. 너 같은 마마보이 아빠도 아빠라고 따르는 딸을 보면서 이혼도 못하고 여기까지 온 내가 제일 바보였어. 맘대로 해. 이제 다신 너 안 기다려. 아니 잠깐만 엄마들이 선호하는 화장품 브랜드명 좀 알려달라니까 그래. 지금 당장 가서 찢어놓기 전에 그 주둥이 그만 다물어. 우리 지수 천사가 돼서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갔어. 한없이 이쁘고 사랑스러운 내 딸이 이젠 영영 눈을 감았어. 금방이라도 일어나서 엄마라고 부르고 안겨올 것 같은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 짧았던 인생 맘껏 뛰놀지도 못하고 맘껏 먹지도 못하고 아프기만 하다가 갔어. 같이 죽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어. 우리 지수는 엄마인 내가 책임지고 이쁘게 그리고 편안하게 저 세상으로 배웅해줘야 하니까. 난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넌 엄마만 있으면 마냥 행복하기만 한 거니? 지수 벌써 죽었어. 아니 며칠 남았다고 하지 않았어? 마지막 준비하란 말 들은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눈을 감았다고? 그럼 그렇다고 똑바로 얘기를 했어야지. 난 또 일주일 정도 남은 줄 알고 못 가봤잖아. 내일쯤에는 가보려고 했는데 이게 대체 뭔 일이래? 지수 죽기 전에 아빠 많이 찾았어? 그게 궁금하기나 하니 피도 안 흐를 것 같은 네 심장 안에도 딸이라는 존재가 있었어? 아니 그거야 엄마인 당신만큼은 아니겠지만 나도 아빠인데 그 정도 부정은 있지. 그래서 장례식은 언제 치를 생각이야? 설마 3일장 할 생각은 아니지? 어른도 아닌 앤데 굳이 그렇게 격식 차려서 제대로 할 필요는 없잖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한 살을 살았던 100살을 살았던 생명은 다 똑같이 소중하고 귀한 거 아니야? 마지막은 정중하게 배웅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사흘 뒤가 무슨 날인지 몰라서 그래? 우리 엄마 생신이잖아. 근데 그날에 장례식을 한다고 해봐.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쾌한 일이겠냐고. 뭐라고? 내가 지금 대체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살아있는 거 맞니? 지옥에서 마귀의 울부짖음을 듣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니야? 헛소리 하지마. 누가 마귀란 거야. 난 멀쩡하고도 건강한 사람이거든. 지수가 그 나이에 병에 걸린 것도 따지고 보면 다 당신 때문이야. 장모님도 유방암에 걸렸었고 장인어른도 몸이 종합병원이라 병원 VIP 환자잖아. 부실한 그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지수 인생도 그렇게 쉽게 꺼진 거야. 반면 우리 엄마는 그 흔한 감기도 한 번 안 하시고 얼마나 건강하신데. 감기도 한 번 안 할 정도로 건강한 사람이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아들 등골이나 파먹고 있니? 엄마가 아들 등골 파먹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난리야. 날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한테 내가 알아서 효도하겠단데 당신이 대체 왜 불만인지 그걸 난 이해를 못하겠단 말이야. 이해 안 해도 돼. 네 이해 따위는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 장례식장에 오기나 해. 알겠어. 근데 일단 엄마한테 물어보고 갈게. 끝까지 날 실망시키지 않는 천하제일의 효자다. 엄마한테 묻겠다고 한 이후로 연락이 끊긴 지 이틀이야. 이제나 저제나 언제쯤 코빼기를 내미는지 두고 봤더니 발인 날까지 얼굴도 안 내미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네 유전자를 이어받고 태어난 네 딸이 짧디 짧은 인생을 마무리하고 영영 이 생을 떠나는 날이야. 이젠 정말 마지막인데 정말 안 올 거야? 내가 간다고 죽은 애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갈 필요 있어? 그것보다 오늘 엄마 생신이니까 빨리 이쪽으로 와. 며느리인 당신이 없으면 엄마 기분이 어떻겠어? 뭐니 해도 그래도 며느리가 거한 생일상을 차려드려야 엄마가 흡족해하실 게 아니겠냐고. 친척들도 다 장례식에 오셨는데 할머니와 애비란 인간이 끝까지 안 오고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겠다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한낱 미물도 지 새끼는 이뻐한다고 했는데 니들 모자는 어떻게 짐승보다도 못할 수가 있니? 어쩔 수 없잖아. 엄만 처음부터 우리 결혼 반대했었고 아들 손주를 원하셨는데 당신이 딸을 낳았잖아.
상황이 이런데 엄마가 몇 년 살지도 못하고 죽은 손녀딸 장례식에 가고 싶겠냐고. 인간이 아닌 인간이랑 인간의 대화를 시도하려고 한 내가 미친년이었어. 반성할게. 2번 다시 너한테 연락 안 해. 당신 어디야? 집이 대체 왜 이래? 왜 집안이 이렇게 횡한 거야? 당신 물건들은 다 어디로 갔어? 내 짐 다 챙겨서 친정에 왔어. 우리 이제 그만 살자. 거실 테이블에 이혼 서류 뒀으니까 깔끔하게 이혼해. 지금까지는 애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이젠 애도 없으니까 서로 참고 살 필요 없잖아. 이혼해줄게. 그렇게 좋아하는 엄마 품에 다시 돌아가. 엄마 품에서 며칠이나 살다가 왔는데 뭘 또 엄마 품에 돌아가. 엄마한테는 그냥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가면 되고 나머지 시간은 당신이랑 같이 보내야지. 너랑은 단 1시간이라도 끔찍해서 같이 못 보내겠단 말인데 왜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고 배웠어. 하지만 그 어떤 말로도 용서가 안 될 만큼 진저리나게 널 경멸하고 혐오하는데 어떻게 너랑 같이 사니? 사장님이랑 동료들도 다 오셔서 우리 딸이 명복을 빌어주고 뻥 뚫린 내 가슴을 따뜻하게 위로해줬는데 아빠이자 남편이란 인간은 지 엄마 기분 맞추고 생일 파티를 한다고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안 내밀었어. 그래놓고 정말 우리한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당신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회사 동료들이랑 사장님이 우리 딸 장례식에는 대체 왜 갔단 거야? 아니 애초에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대체 어떻게 알고 갔단 거야? 우리가 사내연애였단 사실은 잊었니? 우리 지수가 아프고 나서 내가 사직서를 내자. 휴가를 줄 테니까 아이가 완쾌하면 다시 출근하라고 사장님이 배려해 주신 거 잊었어? 그런 사장님한테 아이의 비보를 전하는 건 예의 아니니? 그래도 내가 우리 집 가장인데 어떻게 내 허락도 없이 사장님이랑 동료들을 불러들일 수가 있어? 네가 가장이라는 자각은 있는 놈이니? 사장님 포함 모든 사람들은 네 행위에 입을 못 다물고 뭐라고 위로할 말을 못 찾으시던데 네가 가장이야? 미치겠네. 일을 이딴 식으로 만들면 나더러 이제 어떻게 출근하란 거야. 딸의 상황이 안 좋다고 며칠 휴가 받았는데 거짓말이란 거 다 뽀록났잖아. 너 이거 대체 어떻게 책임질 거야? 겨우 3일 가짜 휴가 받은 게 뭔데 순이? 3년 전에는 한 달이나 가짜 육아휴가를 사기친 주제에. 뭐라고? 사장님한테서 다 들었어. 지수 낳고 내가 1년 동안 육아휴직하는 동안 너도 한 달 휴가 받았다며? 내가 산후풍과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어한다고 나도 모르는 한 달 육아휴직을 받았다고 하던데 아니야? 아니 그건 그랬었나?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네? 겨우 3년 전 일이야. 오리발도 그만 좀 내밀어. 단 하루도 날 위해 육아해준 적이 없는 인간이 한 달이나 되는 육아휴직을 대체 어디다가 쓴 거니? 아 이제야 생각났는데 그때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엄마 모시고 해외여행 다녀왔던 것 같아. 근데 엄마를 위해 효도하는 게 그렇게 욕먹을 일은 아니잖아. 무슨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단 거야? 당신이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직책을 이용해서 회사 공금에 손 뗐니?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설마 아니 사장님이 그걸 모르고 있을 줄 알았니? 출산하고 돈이 필요한가 보다 하고 눈 감아주신 거란 생각은 못 해봤니? 회사 창업 멤버인 날 많이 아껴주시는 사장님이 은혜를 베푼 건데 멍청한 인간이 지 손으로 지발등을 깨기는. 너가 우리 딸 마지막 가는 길에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면 사장님이 네가 저지른 공금 횡령에 대해 한 번쯤은 용서해 주시려고 하셨대. 근데 이젠 너 같은 인간 쓰레기한테 더 이상의 배려는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법으로 널 다스리겠다고 하시네? 미쳤어? 당신은 그런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었단 거야?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니? 날 위해 사장님한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설마 내가 깜방에 가는 걸 지켜보기만 할 생각이었어? 남남이 될 사람이 깜방을 가던 지옥을 가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아니 가능하다면 널 내 손으로 직접 지옥으로 밀어뜨리고 싶었는데. 날 아끼는 사장님이 내 손은 더럽힐 필요 없이 나 대신 사장님이 직접 너한테 벌을 주겠다고 하시잖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지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날 용서해줘. 지수도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거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사장님한테 잘얘기해서 나 좀 살려주라. 더러운 그 주둥이에 내 딸 이름 올리지 마. 지수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인연도 이젠 끝이니까 이혼 서류에 사인이나 해. 합의 이혼 안 해주면 바로 소송 들어갈 거니까 무의미한 시간 끌지 말고 끝까지 찌질한 놈 되지 마. 부탁이니까. 그 후 제 마음을 다시 돌리기는 어렵단 걸 알게 된 전 남편은 결국 합의 이혼에 동의했고 그렇게 상처만 가득한 채 결혼 생활도 막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인생은 고해라고 하지만 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제가 흘린 눈물은 가히 지금까지 흘려온 전부의 눈물보다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아픈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마음을 추스리고전 다시 회사에 복직했고 전 남편은 횡령죄로 실형을 받고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함께 미래를 꿈꿀 때는 행복했었는데 왜 이런 결말이 됐는지 속상하고 또 슬프지만 남들이 평생 흘릴 눈물을 전 겨우 몇 년 동안 다 흘렸으니까 이젠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겠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이 혼자 살 때는 심심하면 아들 집에 놀러 가곤 했었는데 이젠 그 아파트에 네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가고 싶을 때 맘대로 갈 수도 없고 참. 뭐랄까 이런 게 결혼인 건가 싶고 내 아들이 드디어 내 품을 떠나서 독립을 했나 싶고 한마디로 기분이 아주 별로인 것 있지? 옛날 어머니들은 아들 장가 보내면 공짜 일꾼을 하나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나마 위안이 됐을 텐데 난 대체 뭐로 위안을 삼아야 하나? 아들 결혼시키고 나한테 득되는 건 하나도 없고 짜증만 나느니 불쾌한 기분을 대체 어떻게 달래면 될까? 며느리를 드린다는 게 이렇게 울적한 일인 줄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니들 결혼 허락하지 말았을 걸 그랬어. 저희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머니 마음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어머니처럼 훌륭한 주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가 나처럼 훌륭한 주부가 되겠다고? 뭘 어떻게 나처럼 할 건데? 요리, 청소, 빨래를 나처럼 완벽하게 하겠다고? 넌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넌 안 돼. 네 얼굴만 봐도 난 네가 절대 제대로 된 주부는 못 되는 제목이란 걸 알아. 화장하는 것만 봐도 네가 얼마나 허영심이 많고 남자들한테 꼬리치고 싶어하는 천박한 여자인지 알 수 있어. 아이라인도 루즈도 다 너무 진해서 남자를 유혹하고자 하는 의사가 다분해 보이고 블라우스도 너무 타이트하고 치마도 너무 짧아. 블라우스는 그렇다 쳐도 치마는 무릎 아래까지 오는 길이인데요? 무릎 아래 길이 치마는 아가씨들이나 입는 거고 넌 이제 아줌마니까 발목까지 오는 치마 입어야지. 이런 것도 내가 일일이 가르쳐줘야 하니? 어머니도 저번에 무릎 아래까지 오는 정장치마 입으셨잖아요. 넌 안 돼도 난 돼. 내 나이에 그런 치마 입으면 점잖은 여사님이란 소리 듣지만 네 나이에 그런 치마 입으면 남자 꼬시려고 꼬리 흔드는 여우라는 말 들어. 넌 이제 결혼했으니까 우리 집 며느리고 우리 아들 와이프야. 화장하고 옷을 고를 때는 너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가족이 체면도 염두에둬라 그 말이야. 네, 그럼 화장법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아니 넌 그냥 화장 안 해도 돼? 화장해봤자 피부만 나빠지고 돈만 쓰고 굳이 할 필요 있니? 화장 안 해도 우리 아들은 널 두고 바람필 남자도 아닌데 뭐가 걱정이라고 화장하고 다니니? 말 나온 김에 우리 아들도 그래. 비슷한 나이에 성숙한 여자를 골랐으면 좋았을걸? 왜 하필 12살이나 적은 너 같은 여자를 골라서 결혼했는지 난 지금도 납득이 안 된단 말이야. 분명 너가 우리 집 재산 보고 우리 아들을 꼬신 거임에 틀림이 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철부지한테 넘어갔을 리가 없지. 저 돈 보고 그 사람한테 접근한 적 없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저보다 12살 연상이었고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 나 너 같은 여자들 많이 봐왔어. 돈이라고 하면 30살 많은 영감한테도 몸 바치는 여자들을 한둘 봐온 게 아니야. 우리 아들이 나이가 더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유산을 받을 목적으로 결혼한 거 아니니 너? 그런 거 아닙니다. 전 그냥 그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고 그 사람은 물론 부모님한테도 최선을 다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나한테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럼 내일부터 우리 집에 와서 청소할 수 있겠다. 말로만 해선 소용없고 실천을 해야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내일 남편이 출근하면 어머니 댁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단 우리 아들한테는 아무 소리 하지 마.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둘만의 약속이니까 알겠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너네 귀신 같은 몰골로 거리를 나돌면서 사람들을 기함시키니? 귀신 같은 몰골이라니요? 방금 네 시고모가 길에서 널 봤는데 몰골이 너무 흉측해서 귀신인 줄 알았다고 하잖니? 내가 말했지. 넌 이제 네 혼자의 몸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며느리니까 몸가짐과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고. 네가 머리에 꽂단 여자처럼 해서 다니면 네 남편과 우리 가문에 똥칠을 하는 거라고 얘기했니 안 했니?
어머니가 화장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것이고, 또 최근 수면 부족도 있고 빈혈도 있어서 얼굴색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고모님과 어머니 마음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화장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유령같이 하고 다니면 어쩌자는 거야? 넌 정도껏이란 단어도 모르니? 뭐든 정도껏 해야지 정도껏. 그리고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하루 종일 놀고 먹는 전업주부인 네가 뭔 수면 부족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핑계도 참 가지가지다. 저 놀고 먹은 적 없습니다. 낮에는 어머니 댁에 가서 살림하고 저녁에는 저희 집 살림을 하느라 매일매일 잠자는 시간도 줄여서 일하고 있습니다. 암튼 어머니 뜻은 잘 알았으니까 다음엔 화장도 하고 다니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건강해질 필요는 없고 얼굴색이 안 좋으면 그냥 화장으로 커버하면 돼. 괜히 건강해져서 금방 임신이나 하면 곤란하잖니? 제가 임신을 하는데 어머니가 왜 곤란하세요? 난 아직도 널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잖니. 나한테 며느리로 인정받고 내 허락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임신하면 안 돼. 안 그럼 나 절대 네가 낳은 아이를 내 손주로 안 받아들여.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이해하지만 손주까지 안 받아주시겠다는 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낳은 아이면 어머니 아들 아이이기도 하고 어머니 손주인데 정말 손주까지 외면하실 생각이세요? 손주고 나발이고 네 피가 섞였다는 것 자체가 난 불쾌하다 그 말인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 거야? 내가 허락하기 전까진 절대 내 아들한테서 아기씨 받지 마 알겠니? 하다 이젠 저희 부부의 자녀 계획까지 참견하시려고요? 전 어머니랑 잘 지내고 싶어서 어머니가 아무리 상식 밖의 말씀을 하셔도 다 참고 살았는데 입 다물고 순종만 하면서 사니까 제가 그렇게 만만하세요? 길 가는 세상 시어머니들 다 붙잡고 물어봐라. 며느리랑 잘 지내고 싶어하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고 며느리가 만만하지 않은 시어머니가 어딨냐고. 요즘에는 뭐 며느리 눈치 보는 기가 약해 빠진 시애미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소수일 뿐. 그런 나약한 시애미들 몇몇 가지고 세상 전체 시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착해 빠졌다고 착각하면 곤란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넌 말이야. 나랑 친해질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잘 보일 생각만 하면 되는 거야. 간절하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했는데 또 누가 아니? 너가 애타게 노력하면 나도 너한테 감동해서 널 내 며느리로 받아줄지? 근데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니? 우리 집안처럼 부유한 집 며느리가 되려면 그 정도 고생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야. 그 옛날 나도 우리 시어머니가 먹으라고 하면 똥이라도 먹는 흉내 냈고 개가 되라고 하면 네 발로 걷는 흉내도 내고 멍멍소리까지 냈어. 근데 너만 편하게 이 집 며느리가 되겠단 건 욕심 아니니? 어머니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알았으면 됐어. 어머니 문이 안 열려요. 문 좀 열어주세요. 며느리는 그냥 가정부일 뿐인데 설명절에 가정부를 집에 들이니? 우리 집에는 가정부한테 줄 음식도 이불도 없으니까 오늘은 밖에서 노숙하도록 해. 이러시려고 제 남편이 큰 집에 가는 걸 배웅하라고 하셨어요? 절 밖에다 내쫓으시려고 계획적으로 움직이신 거예요? 그럼 안 되니? 내가 분명 우리 아들보다 이틀 먼저 와서 대청소하라고 했는데 내 말을 무시한 건 너 아니니? 지엄한 대비마마의 명을 거부한 무수리 이 말로가 어떤지 똑똑히 가르쳐줘야. 나중에 두 번 다시 나한테 발칙하게 굴 엄두조차 못 낼 거 아니야. 어머니 댁에서 안 잘 테니까 제 가방이라도 주세요. 핸드폰이랑 지갑은 있어야 제가 집에 돌아갈 수 있잖아요. 가긴 어딜 가니? 넌 오늘 그냥 마당에서 자. 이불도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룻밤을 밖에서 자는 거. 이게 니들 결혼하고 처음 맞는 추석 명절에 내가 너한테 내리는 첫 미션이야. 오늘의 미션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어느 정도는 널 며느리로 인정해주기로 했으니까 네 성의를 보여. 그렇다면 텐트라도 주시던가요? 텐트가 어딨니? 노숙이야 노숙. 정노숙이 싫으면 마당에 우리 복실이 집 있지? 살짝 작긴 해도 웅크리면 거기서 잘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복실이 안고 자던가. 아 복실이 집안에 내가 새로 산 복실이 간식도 있는데 배고프면 그거라도 먹어. 요즘은 강아지 간식도 다 잘 나와서 사람이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 이것도 다 널 생각해서 내가 팁을 주는 거 아니니? 1시간 뒤면 폭우가 쏟아지니까 복실이 집을 참고로 하라고 귀띔해주는 난 정말 친절한 시엠이 아니니?
감사하게 생각해 알겠니? 네, 아주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깊은 배려와 사랑은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너 어디니? 폭우가 쏟아지는데 어딜 간 거야? 복실이 집을 들여다봐도 없고 마당에도 없고 대체 어디로 도망갔니? 폭우가 온다는 걸 알고도 제가 그 마당에서 노숙할 줄 알았어요? 아님 설마 제가 정말 어머니 명대로 계집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개밥 퍼먹고 있을 줄 알았어요? 저 지금 호텔에 있습니다. 핸드폰도 지갑도 안 가지고 갔는데 호텔에는 대체 어떻게 갔단 말이야? 어머니 집에서 나온 뒤 지나가는 사람의 핸드폰을 빌려서 제 남편한테 연락했고, 자초지종을 들은 제 남편과 아버님이 모든 걸 제쳐두고 달려오셔서 다 함께 호텔에 있습니다. 아니 이건 우리도 고부의 일인데 남자들은 대체 왜 불러댔단 거야? 역시 넌 남자 꼬시는 데는 뭐가 있는 부려우야?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니? 넌 얼굴에 딱 남자들을 홀리는데 이골이랑 구미호라고 적혀 있다고. 내 아들 하나로도 모자라서 내 남편까지 꼬실 작정이니 이 못된 년아? 밖에서 자라고 하면 밖에서 잘 것이지 대체 무슨 일을 이따위로 만들어서 여러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는 거야. 본인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정숙이라는 사람이지요. 뭐야, 며느리 주제에 감히 CM이 이름을 불러. 네, 이제부턴 어머니가 아니라 정숙이라고 부를 겁니다. 뭐라고? 너 지금 누구한테 싸가지 없이 말하는 거야? 정숙이한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정숙이라고 하는 거 그만하라고 했지. 시끄러워, 정숙아. 그만하란 말 못 들었니? 지금 장난해? 정숙아, 우리 학교 갈까? 내가 네 친구니? 이런 미친. 정숙이가 얼마나 심보가 고약한 CM이인지는 이제 아주 잘 알았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뭔 소리야? 우리 집 며느리가 되려면 이 정도 시련은 이겨내야 하는 거야. 그럼 어머니 며느리 안 하면 되겠네요. 그래, 이혼하고 나가. 그럼 내 며느리 안 해도 돼. 이혼하고 나갈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예요. 뭐라고? 제 남편도 지금 어머니한테 엄청 화나 있고 아버님도 황혼 이혼을 생각하고 계세요. 날이 밝는 대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어머니 오늘 밤 잠은 다 자셨네요? 뭐라고? 아니 내가 왜 이혼당해야 하니? 난 30년을 넘게 이 집안 며느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왜 이 나이에 쫓겨나야 한단 거야? 세상에 고부 갈등 없는 집이 어딨고 시집살이 안 시키는 시모가 어딨니? 난 그냥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좀 시켰을 뿐인데 이게 그렇게 이혼당할 일이야? 제 뱃속에는 아이가 있어요. 제 남편과 아버님은 임신 한 절 밖에 내쫓은 어머니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임신인 줄 알았으면 밖에 내쫓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임신을 했음했다고 말을 했어야지. 너 혹시 날 내쫓으려고 작정하고 이런 일을 벌인 거니? 어머니 허락 없인 절대 어머니 아들아이 임신하지 말라고 협박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어머니한테 무서워서 어떻게 임신 사실을 얘기해요? 안정기가 지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임신 9주 만에 이렇게 알리게 됐네요. 멋대로 임신해서 죄송하고 앞으로 다신 어머니 눈에 안 띄게 살 테니까 다신 저한테 연락하지 말아요. 설마 아니 내가 내 손주한테 해코지를 했겠니? 난 그냥 너가 미웠을 뿐이지 내 손주한테는 악감정 없어. 그렇게 미운 제가 다신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카톡하지 말아요. 차단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랑 우리 남편이 내 연락을 안 받는데 너까지 날 차단하면 어쩌자는 거야? 빨리 네 시아버지더러 전화 받으라고 해. 내 말 무시하지 마. 난 그냥 모든 CM이들처럼 며느리 시집살이 시킨 죄밖에 없다고 했잖니. 세상에는 시집살이를 당하면 그대로 갚아주는 며느리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절 못 살게 구신 거 앞으로 두고두고 벌 받으시길 바래요. 그 후 어머니는 죽어도 이혼은 못한다고 버티셔서 두 분은 결국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조부모님한테서 받은 유산은 전부 아버님 명의로 돼 있기에 어머니는 덩그런 집에 혼자 남아서 쓸 돈이 없어지자 친척들한테 빌리기 시작하셨지만 그런 생활도 겨우 몇 개월뿐 얼마 지나지 않아 친척들한테도 외면당했고 지금은 간헐적으로 파출부위를 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한다고 들었습니다. 며느리를 가정부 취급하고 눈엣 가시처럼 미워하더니 결국 본인이 남의 집 가정부로 일하다니.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언니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어?
결혼식 끝내고 신혼여행 떠난 뒤로 쭉 연락이 안 돼서 너무 걱정이 되는데 아무 일 없는 거 맞지? 미안해.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친척들한테 인사드리고 밀린 집안일이랑 두루두루 할 게 많아서 정신이 없었어. 집안일 뭐,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혼인데 뭔 집안일이 그렇게 밀렸단 거야?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에도 답장도 없고 대체 뭔 집안일이 그렇게 많아서 연락 한 번을 못 했단 거야? 시댁이 단독주택이라 마당에 풀도 뽑고 제사용 그릇들도 몽땅 다 꺼내서 닦고 새 며느리가 들어왔으니까 굽어 살펴달라는 의미에서 조상님들한테 제사도 지내고 암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았어. 그럼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내 선물은 뭐로 사왔어? 선물, 미안해 세영아. 깜빡하고 네 선물까지는 신경 쓰지 못했어. 나중에 언니가 따로 선물 챙겨줄게. 국내 여행을 가도 꼭 선물을 사다 주는 언니가 외국에까지 가서 내 선물을 잊었단 게 말이 돼. 솔직히 말해봐, 애초에 언니 신혼여행 따위는 가지도 않은 거 맞지? 아니, 갔다 왔어. 미안한데 내가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 한 달 만에 겨우 연락이 닿았는데 또 바쁘다고 잠수 타겠다고. 언니 혹시 그 집에서 부당한 대우받고 사는 건 아니지? 언니네 시어머니 보통 분이 아닌 것 같던데 시집살이 당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그런 거 아니니까 이상한 상상하지 마. 아니, 난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하고 걱정돼. 상견례할 때 오만하고 아나무인인데다 인정머리라고는 없어 보이던 언니 시어머니를 보고 뭔가 좀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솔직한 마음을 언니한테 똑바로 전하지 못한 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후회돼. 우리 집에 시집 오면 무조건 우리 집 법에 따라야 해요. 시어머니인 제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고 반항하면 바로 이혼시킬 겁니다. 하고 웃음기 하나 없이 건방지게 못을 박아버리던 그 아줌마 얼굴을 생각하면 너무 불안해.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었나? 별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언니는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도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 그 아줌마 분명 우리가 계모 밑에서 눈칫밥 먹고 컸단 걸 알고 우습게 보고 함부로 한 거잖아. 우리 친엄마가 살아계셨고 상견례 자리에 참석했다면 우리 엄마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우릴 무시하는 말을 할 수 있었겠냐고. 그때 그 말 듣고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시어머니들은 원래 그런 건가 싶은 맘에 애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려고 한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리고 언니네 시어머니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애들 결혼하면 저희 딸은 이제 사돈댁 사람이니까 사부인이 알아서 엄격하게 가르쳐주세요. 하고 얄밉게 붙는 불에 부채질한 계모를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 어린 우리한테 밥도 제대로 안 주고 학대하면서 키운 것만 해도 용서하기 힘든데 사돈 앞에서 언니를 무시하고 한껏 아래로 깔아뭉개는 짓이나 하고. 그러니까 언니네 시모가 결혼하자마자 언니를 우습게 보고 부려먹을 궁리만 하는 거잖아.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 우리 시어머니 겉으로는 쌀쌀해 보여도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야. 네 형부도 결혼 전이랑 똑같이 날 위해주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걱정은 안 해도 돼. 나 밭에서 감자도 캐하고 풀도 뽑아야 해서 나중에 다시 연락하면 안 될까? 뭐, 언니가 농사일까지 해? 형부네 농사 짓는 집이었어? 아니, 농사라 하기보다 그냥 집 앞 하단에 작은 텃밭. 언니 정말 괜찮은 거야?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고 솔직하게 나한테 털어놔. 어릴 때부터 계모한테 구박받으며 커서 언니나 나나 자존감이 바닥을 기는 건 독인객인이지만 언니는 언니라는 이유로 항상 내 잘못까지 다 감싸 안는다고 너 야단 맞고 도 인내하면서 살았잖아. 이젠 우리도 이만큼 컸고 이제 더 이상 누구한테 구박받으면서 참고 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반항하자, 우리용.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 해지기 전에 얼른 화단 정리 끝내고 저녁밥도 지어야 하니까 그만하자. 넌 아직 미혼이라 잘 모르겠지만 결혼해서 주부가 되면 싱글 때처럼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아. 알겠어. 근데 1분만이라도 괜찮으니까 언니 목소리 좀 들려주면 안 돼? 목소리라도 들으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아니, 그냥 나중에 보자. 지금은 좀 바빠. 미안해. 알겠어. 그럼 나중에 꼭 연락해. 알겠지? 응, 들어가. 한 달 후. 형부 저예요. 처제가 웬일이야? 내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처제 나한테 연락하는 거 아마 이번이 처음이지. 결혼식 때 보고 못 봤으니까 한 달 좀 넘었는가. 하나밖에 없는 처제 자주자주 만나서 밥도 사주고 해야 하는데 미안해. 먹고 살겠다고 동분서주하다 보니까 이쁜 우리 처제한테 여직 밥 한 끼도 못 사줬네.
밥은 제 돈으로 제가 알아서 사 먹으면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 그럼 나중에 선물이라도 사줘야겠네. 처제 뭘 좋아해? 가방, 아니면 화장품, 아니면 액세서리? 나도 나이를 먹었는가 요즘 젊은 여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통감을 잡지 못하겠네. 욕심나는 거 있으면 나중에 문자로 살짝 알려줘. 처제는 언니보다 6살이나 어리고 얼굴도 몸매도 예뻐서 모래도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날 것 같아서 형부가 기대가 커. 나중에 어떤 남자가 데려갈지 벌써부터 부러운데? 죄송한데요. 언니가 연락이 안 되는데 형부는 뭐 아는 거 없어요? 우리 언니 잘 있는 거 맞죠? 언니가 연락이 안 돼. 이상하네. 언니 집에 잘 있고 나랑은 연락 잘하고 있는데? 혹시 처제가 언니한테 뭐 말실수라도 한 거 아니야? 언니 은근히 속 좁아서 싫은 소리 들으면 몇 날 며칠을 입국 다물고 있는 성격이잖아. 언니가 속이 좁다고요? 언니를 28년 동안 봐왔지만 언니가 속 좁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 없는데요. 그래, 그럼 동생인 처제한테만 진심이고 우리 어머니랑 나는 아직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단 건가? 사실 결혼 초 언니가 살짝 반항이 좀 심했었거든. 지금 반항이라고 했어요? 아니 뭐 반항이라 하기보다 자기 주장이라는 말이 더 맞겠지? 우리 집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해서 우리 어머니한테서 잔소리를 좀 들었거든. 처음엔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었는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 그런가 이젠 제법 적응한 눈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언니 계모 밑에서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해온 터라 웬만한 주부 못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돈 어른은 저희 언니의 어떤 면이 마음에 안 드셔서 가르침을 주셨대요? 집안일이라고 해봤자 뭐다 거기서 거기지 별거 있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마당에 풀 뽑고 텃밭에 심어놓은 채소들이 잘 크고 있나 확인하고 물 주고 벌레 잡고 밭일 끝내면 식구들이 먹을 아침상을 차리고 점심에 가져갈 우리 삼부자의 도시락을 싸고 그 다음엔 2층짜리 집을 청소기 돌리고 물걸레로 닦고 온 집 식구의 이불 털고 말리고 빨래를 분리해서 하루에 3번 돌리고 저녁 준비하고 저녁 식사 끝내면 설거지하고 과일 내오고 욕조물 받고 욕실 청소하고 뭐 대충 그런 소소한 일들 아니겠어? 언니 혼자한테 그 많은 일들을 다 시켜놓고 소소한 일들이라고요? 주부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반찬도 그냥 생선이나 고기 같은 메인 요리 3가지에다 국이나 찌개 하나 추가하고 밑반찬은 5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쉬워요. 그리고 도시락은 또 뭐예요? 요즘에도 도시락 싸들고 출근하는 사람들 있어요? 형부 한 사람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 시동생 도시락까지 싸야 한다고요?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아침부터 밤까지 밭일에다 집안일까지 해야 하고 아니 우리 언니가 그 집 종이에요? 왜 그 모든 일을 우리 언니한테다 떠맡기는 거예요? 우리 언니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지 시댁의 노예로 살겠다고 그 집에 들어간 게 아닌데요? 처제 오버가 심하다. 거기까지. 아무리 언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동생이라고 해도 더 이상의 간섭은 내가 용납 못해. 언니 이젠 내 와이프고 우리 집 며느리야. 우리 집에서 적응하고 살려면 시어머니인 우리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그게 여자의 삶이란 거야. 언니 자신도 아무 불만이 없는데 처제가 나서서 이러는 건 별로 유쾌하지 않으니까 2번 다시 내 앞에서 건방지게 대들지 마. 지금 절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하는 거야. 클 때는 자매로 둘도 없이 친하게 지냈는지 몰라도 언니 이젠 내 와이프야. 내 와이프는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야. 이젠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라 놓칠 걱정 없으니까 본심을 드러내는 건가요? 결혼 전에는 친절하고 성실하고 예의 차리더니 이젠 막 나가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 난 원래 이런 놈인데 이제 알았니? 언니나 너나 누가 자매 아니랄까봐 사람을 쉽게 믿는 건 어쩜 그렇게 쌍둥이처럼 똑같니? 뭐라고요? 언니가 그렇게 불쌍하고 안쓰러워. 그래서 언니를 구해주고 싶어.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처제 나랑 친하게 지낼 생각 없어? 처제가 내 말대로 나랑 놀아주면 내가 언니 힘들지 않게 해줄 수도 있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요? 사실 난 처제를 처음 본 순간부터 처제가 마음에 들었어. 근데 언니랑 이미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했을 뿐. 사실 내 마음속에 천사는 언니가 아니라 처제다. 나랑 친하게 지내주면 선물도 받을 수 있고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는데 어때? 미친놈, 노는 꼬라지를 보니까 우리 언니를 배신하고 바람피고도 남을 놈이잖아 이거. 아무리 우리 언니가 착해 빠지고 고지식하다고는 하나. 니놈이 처제한테까지 더러운 손을 내밀고 침을 흘린단 걸 알면 절대 니놈이랑 같이 살지 않을 거야.
당장 언니한테 다 얘기할 거니까 이혼당할 각오나 하고 있어, 이 쓰레기야. 언니, 우리 어머니랑 나한테 완전히 세뇌당해서 처제 말은 귀에 들어가지도 않을 텐데? 몰랐니?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언니 핸드폰은 나랑 우리 어머니가 일일이 확인하고 우리의 감시 아래에서 겨우겨우 처제랑 연락 한 번 했단 사실을? 역시 그랬던 거야? 왠지 언니답지 않고 우물쭈물한다고 했어. 니들이 곁에서 감시하니까 할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구나. 할 말을 못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 자체가 없어진 거겠지. 처음엔 살짝 반항하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랑 우리 어머니한테 완전 복종하던데? 지금은 우리가 가라고 등 떠밀어도 절대 우리 집을 못 나가, 그 여자. 왜냐, 우리 집을 나서면 죽음의 길밖에 없다고 우리가 세뇌시켰거든. 이런 악마 같은 것들. 내가 꼭 우리 언니를 니들 소나기에서 구해내고야 말 거야. 재간 있으면 맘대로 해봐. 한 달 후. 처제 카페 주소 보내줄 테니까 지금 당장 여기로 와. 언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카페에 나와서 커피 한 잔 하자고 해서 나왔는데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서 이혼 소리를 내밀고 사인하라고 하잖아. 근데요? 근데라니, 언니 결혼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벌써 이혼하겠다고 소동을 피우면 동생인 처제가 당장 달려와서 말릴 생각을 해야지 남이 일 얘기하듯 근데요라니? 니놈이랑 니놈 애미가 우리 언니를 종처럼 부려먹고 지들 말에 반항하면 폭행과 폭언을 가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바람피고 그 내연녀를 집에 끌여들여서 언니가 보는 앞에서 더러운 짓거리를 했다면 너 같은 쓰레기랑은 더는 같이 못 사니까 당한 것만큼 보상받고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동생인 나더러 언니를 말리라는 거야? 처음이랑 달리 다 포기하고 나랑 우리 어머니한테 절대 복종하길래 완전히 세뇌당한 줄 알고 경계심을 늦추고 혼자 장 보러 가는 것 정도는 허락해줬더니 장 보는 틈을 타서 처제한테 돈을 빌려 몰래 핸드폰을 샀고 그 핸드폰으로 나랑 엄마의 폭행과 폭언 그리고 내가 바람피는 장면까지 다 동영상으로 증거 남겼잖아. 그리고는 변호사까지 찾아서 카페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나한테 비곁을 먹였어.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은큼하고 교활할 수 있는 거야? 짐승인 니놈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변호사를 대동하고 사람들 눈이 많은 카페에서 너랑 단판을 찌으라고 내가 조언했는데 나한테 뒤통수 맞은 느낌이 어때? 난 속이 다 시원한데 넌 뒷목이 얼얼하니? 내가 니들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이혼해줄 것 같아? 네 언니는 영원히 우리 집에서 나랑 우리 집 식구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종이야. 아직도 종이란 말이 주둥이에서 나와? 이혼은 니놈 맘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소송으로 가면 니놈은 위자료 내고 꺼질 수밖에 없단 걸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오늘 회사 일로 지방에 출장만 나오지 않았어도 그 카페에 동행해서 똥빛 같은 니 그 더러운 얼굴을 구경했을 텐데 참 유감이다. 뭐라고? 우리 언니 핸드폰도 뺐고 집에다 감금시킨 감금죄에다 폭행죄로 감방행은 따놓은 당상이고 거기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와 불륜에 대한 위자료까지 못해도 6천만 이상은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꼴 좋다. 처제,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한 번만 날 용서해주라고 언니 좀 설득해줘. 언니 지금 어떻게 잘못돼서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단 말이야. 믿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나 진심으로 언니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혼하고 언니 놓치고 싶지 않단 말이야. 열기만 하면 개소리만 나오는 그 더러운 주둥이를 뭐로 꿰매야 성이 찰까? 바늘로 한 땀 한 땀 꿰맬까 아님 미싱으로 두루루룩 한 번에다 박아버릴까? 아님 그냥 차라리 다신 그렇게 쫑알거리지 못하게 가위로 새치열을 싹둑 잘라버릴까? 제발 부탁이야 처제, 그런 무서운 말 하지 말고 나 좀 살려줘. 나 사실은 알고 보면 마음이 약한 사람이야? 난 그냥 어머니가 그래도 된다고 하길래 그랬을 뿐 일부러 언니 괴롭히려고 그런 건 아니야. 됐고 시끄러우니까 차단한다.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지만 법원에서 나봐 이 쓰레기야. 그 후 언니는 변호사를 통해 그 미친놈을 고소하고 이혼소송까지 걸었습니다. 결과는 당연하겠지만 그 미친놈은 실형을 받게 됐고 그렇게 일사천리로 저희 언니는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습니다. 물론 공범인 그 애미도 폭행죄와 감금죄로 감방에 감금됐지요. 모자가 나란히 나랏밥을 먹다니 그것도 영광이라면 영광이겠네요. 그런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한테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언니는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눈칫밥도 밥이라고 계모 밑에서 얻어먹은 미운정이 있어서 힘든 것도 참고 지금까지 딸 노릇을 하려고 했는데 결혼한 언니가 연락이 안 돼도 걱정도 하지 않는 아빠와 계모를 보고 완전히 정이 떨어진 것이지요. 세상에 오직 둘밖에 없는 저희 자매는 앞으로도 씩씩하게 살아갈 겁니다. 이번 달 용돈 아직도 안 보냈니? 내가 말했지. 내 동생 용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내 월급이 나오는 5일날에 입금해야 한다고. 결혼 전에는 자동이체를 해놔서 너무 편리하고 좋았는데 결혼한 후에는 새언니 눈치 때문에 용돈도 정해진 날에 안 주냐고 내 동생 전화와서 속상하다고 울먹이기까지 했어. 인간이 대체 왜 그래? 난 내 동생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건 절대 못 본다고 했을 텐데. 제발 부탁인데 이젠 좀 그만하면 안 되겠어? 총각 때부터 지금까지 10년을 매달 100만씩 줬으면 됐지 언제까지 다 큰 성인인 동생한테 용돈을 보내줄 생각이야? 심지어 아가씨 결혼도 하고 남편도 대기업 다니면서 벌만큼 버는데 오빠인 당신이 굳이 매달 용돈 줄 필요 있어? 남편은 남편이고 오빠는 오빠지. 남편이 아무리 좋고 편한들 친오빠만 하겠어? 그리고 여자는 결혼해도 비상금은 꼭 필요하단 것도 몰라?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은 어려워서 팍팍 쓰기도 힘들 텐데 그럴 때 오빠인 내가 준 돈을 야무지게 쓰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친정오빠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줘야 남편한테도 떳떳할 수 있는 거야. 당신은 이런 것도 모르지. 친정오빠란 게 하나 멀쩡하게 살아있긴 하지만 여동생인 당신한테 용돈 한 번을 안 주는 인간이니까 당신이 남매간 이정이 뭔지 알기나 하겠냐고. 난 결혼한 오빠한테서 용돈을 받았을 만큼 뻔뻔하지 않아서 의미 없는 그런 비교는 불쾌해. 나보다 6살이나 큰 오빠로서 자라면서 나한테 준 사랑만은 세상 그 어느 오빠 못지않다고 장담할 수 있고 우리가 결혼할 때도 500만 축의해줬으면 할 만큼 했고 당신한테 그런 비난 들을 이유 전혀 없다고 생각해. 자존심은 있어서 또 지오빠 흉은 절대 그냥 듣고 못 지나지 당신? 당신이 오빠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내 동생을 끔찍하게 생각해. 내 동생만 행복할 수 있다면 난 뭐든 다 할 수 있고. 내 동생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여자야. 와이프인 내 앞에서 제일 사랑하는 여자가 여동생이라고? 당신 어디서 머리 잘못 박았니? 그 희한한 말뜻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니? 맘대로 받아들여. 신우이를 시기 질투해서 심술만 부리는 여자의 변덕스런 심리를 내가 어떻게 알고 무슨 수로 비위를 맞추란 말이야. 일주일에 서너 번은 애들 데리고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놀면서 우리 집을 어린이집으로 생각하고 날 가정부로 부려먹을 궁리만 하고 주말에도 쩍하면 애들 데리고 와서 나들이 가자고 하는 주제에 도시락은 또 나더러 싸라고 하는 신우이지만 그래도 올케 언니라고 웬만하면 다 받아주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대체 얼만큼 더 노력해야 하고 언제까지 더 봐줘야 여동생이 아닌 날 더 가족으로 인정해줄 거니? 우리도 집 사고 아이 낳으려면 돈을 모아야 하는데 대체 언제까지 아가씨한테 그렇게 매달 100만씩 보내줄 생각이야? 아이도 못 낳는 불임녀 주제에 뻔뻔하게 아이 낳기 위해 돈 모아야 한단 말이 입에서 나와? 뭐라고? 왜? 내가 뭔 틀린 말 했니? 당신 불임 맞잖아. 결혼한 지 2년이나 됐는데 한 번도 임신한 적 없으면 불임 아니니?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으니까 굳이 따지자면 당신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은 시종일관 강하게 검사를 거부했잖아. 시끄러워. 난 무조건 정상이니까 내 탓하지 마. 지금 당장 내 동생 계좌에 100만 입금해. 내가 번 돈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태클이냐고. 나한테 이혼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내 동생한테 최선을 다해 알겠어? 오늘 지방에 출장 잡혀서 이틀 동안 집에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알아. 미안한데 나 점심쯤부터 열이 나기 시작해서 지금 열이 40도 가까이까지 올라서 출장 가방은 못 사줄 것 같아. 당신이 집에 가서 직접 사면 안 될까? 짐은 필요 없어. 아침에 필요한 것만 간단히 가방에 넣고 왔거든? 아니 근데 갑자기 무슨 고열이야? 당신 혹시 코로나에 감염된 건 아니지? 아까 자가검사해봤는데 음성으로 나왔어. 그래, 그럼 다행이고. 해열제 먹으면 열은 금방 내릴 것이고 그럼 내 동생네 애들도 돌볼 수 있겠네. 반 시간 뒤에 내 동생이 애들 우리 집에 데려다 주기로 했으니까 내일까지 애들 잘 부탁해. 애들이라니? 또 아가씨네 애들을 나한테 맡기겠다는 거야? 더구나 난 지금 고열로 끙끙 앓고 있다고 하는데 애들을 맡기겠단 말이 입에서 나와? 그러니까 해열제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애들도 6살, 4살이라 별로 손도 안 가고 그냥 밥만 주면 알아서 먹고 지들끼리 놀 텐데 그 쉬운 거도 못하겠단 말이야. 이래서 애도 못 낳아본 여자는 안 된다는 거야. 도대체가 가슴속에 사랑이란 게 없어? 이건 남편 있네 명령이니까 무조건 따라. 나랑 같이 살고 싶으면 군말 없이 내 동생 아이들 돌보도록 해. 나 고등학교 때 크게 방황하고 대학까지 포기하려고 했단 말은 들어서 알고 있지? 그때 내 손을 잡아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준 사람이 내 동생이야. 내 동생이 아니었다면 난 대학도 못 갔고 지금 회사에 입사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당신도 나랑 결혼해서 편하게 누리면서 살 수 없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건 다 내 동생 덕분이란 걸 알아야 해. 누가 뭐래도 우리 남매는 세상 누구보다 끈끈한 사이란 거 기억해 알겠어? 당신들 남매가 세상에 둘도 없이 끔찍한 남매라는 건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웬만하면 다 맞춰주려고 했고 철없는 아가씨를 내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품어주려고 노력했어. 근데 오늘은 도저히 안 된다고 했잖아. 고열로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근육통이 와서 핸드폰 도지기 힘들어서 병원에 온 거야. 병원에서 오늘은 입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방금 입원실로 옮겼으니까 아가씨네 애들은 봐줄 수 없어. 열 좀 난다고 입원까지 했다고. 돈이 아주 썩어서 남아돌지. 내가 뼈 빠지게 번 돈을 그딴 식으로 낭비하고 다니니까 좋아.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세상에 열난다고 입원하는 성인이 어딨냐고. 지금 당장 퇴원해. 그리고 집에 가서 저녁밥 준비해. 애들 점심도 제대로 못 먹였다고 하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짜장밥이랑 치킨 만들어줘. 배달시킬 꾀부리지 말고 깨끗한 기름에 직접 튀김옷 입혀서 바삭하게 튀겨.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니? 내가 아프다고 하잖아. 그래서 입원까지 했다고 하는데 대체 왜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거야? 시끄럽고 지금 당장 퇴원하라고 했으니까 알아서 해. 남편이 중요한 회사 일이 있어서 출장 왔다고 하는데 왜 자꾸 전화질하면서 정신사납게 하는 거야? 이래서 집에만 있는 아줌마는 상식이 없단 거야? 내가 놀러 왔니? 놀러 간 거 맞잖아. 뭐라고? 아가씨랑 속초 바닷가에 놀러 간 거 맞잖아. 왜 아니라고 우기고 싶어? 세상 애틋한 동생이랑 여행 가면 솔직하게 말하면 될 것을 출장 간다는 거짓말까지 할 필요 있니? 네가 네 동생을 진하게 사랑한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뭘 그리 몰래몰래 숨어가면서 만나는 거야? 오빠가 얼마나 좋으면 내 전화는 물론 지 남편 전화까지 무시할 수 있는지 그 여자한테 좀 물어봐. 남자한테 홀딱 빠지면 새끼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 건지 나도 너무 궁금하거든. 새끼들이라니? 설마 내 조카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지? 조카는 무슨 놀고 있네. 도현이 화상 입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야. 뭐라고? 어른도 없는 우리 집에서 배고픈 애들이 컵라면을 먹기 위해 전기포트에 물을 끓였는데 도희가 화장실을 가자 도현이가 누나를 부르면서 뛰어가다가 그만 전기포트를 넘어뜨렸고 그렇게 도현이는 팔과 다리, 손에 화상을 입었어. 도현이는 아프다고 자지러지게 울고 엄마 아빠의 전화번호를 모르는 도희는 우는 동생을 안고 같이 울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제야 니들이 무슨 일을 냈는지 알겠어? 아니 집에 왜 사람이 없었단 거야? 당신 집에 가지 않았어? 내 동생이 반 시간 뒤면 애들 데리고 집에 갈 거니까 무조건 집에서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어? 어라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내 탓을 하는 거야? 난 분명 퇴원 못한다고 했는데 지들 맘대로 애들을 보호자도 없는 집에 데려다 놓고는 누구한테 덤태미를 씌우고 있어. 애들한테 사고가 났을 때 1차적인 책임은 애엄마한테 있는 거 아니니? 내 동생은 당신이 곧 집에 도착할 줄 알고 마음 놓고 애들을 두고 나온 것이겠지. 당신이 퇴원 안 한다는 걸 알았더라면 절대 애들을 그렇게 방치하지 않았어. 그래서 도현이는 어때? 도현이 아빠가 병원에 데려갔고 응급처치는 했지만 흉터는 어쩔 수 없이 남을 거라고 했어. 그래도 얼굴은 괜찮아서 그나마 다행아니니? 다행이라니 지 새끼 아니라고 그딴 아니란 말이 쉽게도 입에서 나오나 본데. 엄마인 내 동생 마음은 얼마나 찢어져서 아플지 알기나 해? 나한테 왜 그래? 내가 혹시나 싶어서 도희 아빠한테 연락해서 우리 집 현관 비번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도현이 아직까지 화상처치도 못 받고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몰라. 근데 감사해 인사는커녕 날 원망하고 비난하고 미친 거 아니야? 모두를 속이고 동생이라는 여자랑 같이 불륜여행 가니까 좋니? 뭐라고? 동생이라는 여자라니. 신우이한테 그딴 식으로 예의 없이 굴어도 돼? 그리고 불륜여행이라니. 여동생이랑 불륜여행 가는 정신 나간 놈도 있냐?
있잖아, 그게 바로 너란 인간이면서 뭘 있냐고 반문질이야. 너 지금 네 동생이랑 속초 바닷가 호텔에 가 있잖아. 그걸 당신이 대체 어떻게 알았단 거야? 병원에 입원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사실은 날 미행한 거야. 내가 미행한 게 아니라 도희 아빠가 사람 붙여서 니들 미행했다고 하던데? 뭐라고? 틈만 나면 오빠네 집으로 가고 자나깨나 오빠랑 문자질 전화질하는 네 동생 꼴을 보고 너무 찜찜해서 구린 니들 뒤를 캐고 있었다고 하던데. 뭐라고? 그 자식이 감히 형님인 내 뒤를 캐고 자빠졌다고? 사람이 고든데 그림자가 비뚤어질까? 네가 당당하면 그깟 뒷조사 하고 싶으면 하라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있어? 불쾌하니까 그렇지, 불쾌하니까. 감히 우리도 남매 사이를 더러운 눈으로 보고 의심했단 자체가 난 불쾌하단 말이야. 남매는 무슨? 피도 안 섞였는데 니들이 무슨 남매니? 니들은 그냥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 만난 가짜 남매 아니니? 남매라는 틀을 쓰고 있으면 나랑 도희 아빠의 의심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외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니? 그런데 어쩌나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라서 말이야. 도희 아빠, 니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증거로 다 갖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구차한 변명 늘어놓지 말고 그냥 다 인정하고 납작 엎드리는 게 어때? 아, 그래, 다 알았다니까 더 이상 속일 필요도 없겠네. 세희랑 난 우리 아빠와 세희 엄마의 재혼으로 만난 의붓남매 맞아? 중학교 때 처음 만났고 세희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난 사랑에 빠졌어. 세희도 나랑 똑같은 마음이었지만 표면상으로 우린 남매고 우리 부모님이 부부였기에 당당하게 사랑할 수 없었어. 그렇게 내가 16살 때부터 23살 때까지 우린 모든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뜨겁게 사랑했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던 어떻게 생각하던 상관없이 우리한테는 분명 사랑이었어. 근데 내가 23살 되던 애 반찬을 가져다 주려고 내 자취방에 들린 새엄마한테 모든 걸 다 들키고 말았어. 나와 세희가 같이 누워있는 걸 보고 새엄마는 그 자리서 기절하셨고 그 다음은 얘기 안 해도 알지? 새엄마는 더러운 개자식이 귀한 자기 딸 신세를 망쳤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삿대질하면서 욕설을 퍼부었고 아빠는 개같은 페류나한테는 몽둥이가 답이라고 정말 개패듯이 날 팼어. 새엄마는 세희한테 다른 남자랑 결혼 안 하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고 결국 얼마 안 지나 세희는 10살이나 많은 대기업 다니는 남자랑 결혼했어. 세희를 잃고 삶의 의욕을 잃고 폐인이 된 나한테 세희는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렸고 내 아이라고 했어.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린 다시 만나게 됐고 둘째 도윤이까지 가지게 됐어. 그래서 본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절대 불임 검사 안 하고 나만 불임녀라고 몰아붙인 거니? 그리고 지 새끼들한테 줄 양육비 명목으로 그렇게 매달 100만씩 꼬박꼬박 보냈니? 죽 써서 개 준단 말이 딱 널 두고 하는 말이구나. 뭐라고? 니들의 부도덕적인 관계를 알고 도희 아빠 제일 처음으로 애들 유전자 검사부터 했다고 하더라? 결과는 당연히 애들 둘 다 도희 아빠의 친자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제 남은 건 니들한테 위자료 받고 이혼하는 것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아무것도 몰랐다니 불쌍하기까지 하다야. 그래, 알아. 내가 이렇게 말해줘도 꼴통인 넌 절대 못 믿겠지. 그럼 네 옆에 있는 내연녀한테 물어봐. 앙큼한 그년이 죽어도 아니라고 잡아떼면 도희 아빠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애들 내 아이가 아니래. 폐인처럼 사는 내가 안쓰러워서 일부러 내 아이 가졌다고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래. 화나긴 하지만 날 사랑해서 한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어떡해.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랑을 한 우리가 감수해야 할 비극이겠지. 오빠한테 용돈 받은 거 모아서 하루빨리 학군 좋은 동네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한 네 내연녀의 통화 내역도 보내줘. 지 남편 앞에서 오빠는 그냥 용돈만 주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 최대한 돈을 뺐어야 한다고 짓거리는 거다 녹음했다고 하던데? 그럴 리가 없어. 세희 절대 그런 여자 아니야. 그럼 지금 당장 그 여자한테 물어봐. 이혼하고 애들 다 버리고 너한테 갈 수 있냐고. 그게 물어보니까 절대 이혼 못한대. 애 아빠랑 애들이랑 같이 살겠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난 세희를 내 인생 유일한 여자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세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 신세 한탄하기 전에 나한테 한마디 변명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왜 나랑 결혼한 거야? 너한테 대체 무슨 권리가 있다고 내 인생을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만든 거니? 아빠가 내 결혼을 원하셨고 사회적 이미지도 독신보다는 결혼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결혼했어.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용서해준다면 나 다시 당신한테로 돌아가고 싶어. 남은 인생은 당신을 위해서만 살고 싶으니까 믿어줘.
걔들을 어떻게 믿니? 뭐라고? 지금은 인간인 척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걔로 돌아가서 붙어먹을 이들을 어떻게 믿냐고. 10년을 넘게 사람들 눈을 피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한 니들이야. 그것도 어쩜 사랑이라면 사랑 아니겠어? 그냥 니들끼리 살아 여러 사람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집에 오는 즉시 이혼할 거고 위자료랑 재산 분할도 확실하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 후 저는 남편과 그 내연녀한테서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습니다. 내연녀는 그래도 엄마라고 애들 없이 못 산다고 눈물 콧물 짜며 울고 빌었지만 끝내는 애들도 뺏기고 쫓겨났다고 들었습니다. 이혼당하고 갈 곳이 없는 내연녀는 친정으로 찾아갔지만 저한테서 자초지정을 들은 아버님한테 문전박대를 당했고 평생의 연인이었던 오빠를 찾아갔지만 싸늘한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두 아이의 친부를 속인 것도 화나는데 이혼 안 하겠다고 애들 아빠한테 매달리는 내연녀의 모습을 보고 정 떨어져서 다신 못 만난다는 문자만 남기고 연락처를 차단했다는 말을 전 남편한테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저와 다시 재결합하고 싶어서라는 게 뻔히 보이니까 그 자리서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수라장이었던 한바탕 난리가 끝나고 전 다시 자유의 몸이 돼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요. 여쭤볼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엄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무슨 일인데 그래? 수연이랑 영화 보러 왔으니까 할 말 있으면 짧게 빨리 해. 아침에 엄마가 주신 용돈 봉투 깜빡하고 있다가 방금 열어봤는데요. 지난번에 약속하신 액수보다 적어서요. 이번 학기부터는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려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려고 했는데 내 맘이 변했어. 왜? 의견 있니? 제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한 달에 2,000원 용돈은 좀 친구들이랑 편의점도 거의 못 가는 수준의 액수잖아요. 제가 열심히 알바하면 10,000원으로 올려주신다고 약속해놓고 10,000원으로 올려주기는커녕 오히려 3,000원을 더 내려서 2,000원을 주시면 저도 인간인지라 속상하거든요. 난 말이야 살면서 주제를 모르고 날뛰는 인간들이 제일 눈에 거슬리더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내가 자나깨나 입이 닳도록 교육을 해줬는데도 아직도 네 분수를 모르고 까부니까 벌을 받는 게 아니겠니? 제가 뭘 어떻게 까불고 날뛰었다는 말씀이신지. 전 나름 엄마랑 수연이 기분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했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숨죽이고 조용히 살았는데 무엇이 엄마를 그렇게 화나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네요. 너 이번에 전교 1등 했다면서? 근본도 모르는 남이 새끼를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재워서 키워놨더니 양심도 없이 감히 내 딸 머리 위에 기어오르니? 네가 전교 1등을 하는 바람에 할머니랑 아빠가 더더욱 너만 쳐다보고 너한테만 기대하고 핏줄인 내 딸 수연이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있잖아. 왜 내 딸이 너 때문에 차별받고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아야 하니? 굴러온 돌이 백인돌을 뺀다더니 어이가 없어서 원. 전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는 길이 지금까지 절 키워주신 할머니와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길인 줄 알고 노력한 것일 뿐인데 의도치 않게 엄마 마음 불편하게 하고 수연이를 불쾌하게 했다면 죄송해요. 앞으로는 전교 1등하지 않도록 노력해볼게요. 얘 말하는 싸가지 좀 봐. 네가 뭔데 전교 1등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니? 네가 그렇게 머리가 비상하고 대단한 인간이야? 웃기지만 넌 그냥 인간답지 않은 친부모한테서 버림받은 미천한 고아일 뿐이야. 우리 집으로 입양되지 않았다면 고아원에서 온갖 구박을 다 받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살았을 것을. 운 좋게 우리 집으로 와서 꼴같지 않은 장손 대우를 다 받고 용돼서 좋겠다. 할머니랑 아빠가 아무리 널 이뻐해도 넌 그냥 굴러온 돌 남이 새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나한테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학교라도 제대로 졸업하고 싶으면 매사 네 주제를 알고 분수 있게 행동해 알겠니? 참고로 네가 가고 싶다는 의대는 절대 안 돼. 내 딸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아무리 제가 엄마 친자식은 아니라고 하지만 2살 때부터 절 데려다 키웠으면 키운 정이란 것도 있지 않나요? 수연이와 똑같은 관심과 사랑은 바라지도 않고 그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절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티끌만큼의 모성애라도 주실 순 없는 건가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10년이면 정이 들어서 가족이나 마찬가지라던데 어떻게 엄마는 15년을 키운 절 남보다도 못한 존재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15년이 아니라 100년을 키워도 넌 그냥 남일 뿐이야. 내 배 아파서 낳은 새끼도 아닌데 내가 왜 너한테 마음을 주니? 난 처음부터 너 같은 건 입양할 생각 없었어.
15년 전 자궁적출을 한 내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 되자 대를 이을 후대가 없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제사밥 올릴 아들이 없으면 죽은 조상들 뵐 얼굴이 없다고. 네 할머니 정신 나간 그 노인네가 네 아빠를 구워 삶아서 널 데려오지만 않았어도 내가 고아인 널 내 집에 들이는 일은 없었을 거야. 그땐 몸도 마음도 약했을 때라 불만이 있어도 큰 소리 한마디도 못 내고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너라는 존재가 우리 집에 온 후 내가 받은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나 하늘을 찔렀는지 네가 알기나 하니? 걷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모든 것이 다 눈에 거슬렸고 소름 끼치게 싫었어. 그래도 내치지 않고 15년이나 키워줬으면 감사하다고 절을 올려야지. 지금 감히 나한테 모성애가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드는 거니? 15년 동안 절 걷어주신 건 감사하지만 저도 밥값은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10살 때부터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온 집 식구들 속옷 손빨래하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전단지 돌리고 우유 배달하고 그렇게 번 돈은 한 푼도 제가 가진 적 없이 다 엄마한테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만 안 계시면 항상 절 따로 혼자 김치랑 밥만 먹게 하고 제 빨래만 빨래통에 못 넣게 하고 세탁기에 못 넣게 해서 늘 손빨래 해왔잖아요. 심지어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화장실도 맘대로 못 쓰게 해서 참고 참아서 공원이나 학교에 가서 볼일을 보곤 했죠. 이게 오늘 아주 날 잡고 사람 열뻗치게 하네. 그럼 친남매도 아닌 이들을 같은 화장실 쓰게 해야 하니? 사춘기인 우리 수연이가 너랑 같이 화장실 쓰기 싫다고 하면 넌 쓰면 안 되는 거란 것도 몰라? 핏줄도 아닌 남이랑 같은 변기 쓰고 싶지 않다는 내 딸이 잘못한 거니? 그건 네 엄마도 버린 널 내가 걷어줬으면 감사한 거라고 내 딸이랑 비교하지 말라고 했니? 안 했니? 수연이는 내 딸이고 넌 생판남인데 왜 자꾸 내 딸 건의에 도전하니? 나랑 우리 딸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조용히 찌그러져 사는 게 네 운명이라고 대체 몇 번을 얘기했니?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했는데도 지금 이 순간까지 모처럼 영화관 데이트를 온 우리 모녀의 소중한 시간을 망치는 것만 봐도 네가 얼마나 재수없고 정이 안 가는 캐릭터인지 알 수 있겠지? 왜 우리가 모처럼 쉬는 날에 데이트를 나와서 너 때문에 기분을 잡쳐야 하니? 죄송합니다. 죄송한지 알면 다신 나한테 반항하지 마. 또다시 이따위로 싸가지 없이 나오면 담달부턴 용돈 자체를 없애버릴 거야, 알겠니? 엄마 지금 어디세요? 아빠, 엄마 그리고 수연이까지 벌써 이틀째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받고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죠? 무슨 일이 생기던 말던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니? 전화를 안 받으면 싫어하는 줄 눈치채고 조용히 꺼져 있을 것이지 왜 자꾸 전화질이야? 우리 지금 수연이 아빠 장례식 치르고 있는 중이야 됐니? 그래서 정신없이 바쁘니까 조용히 좀 찌그러져 있을래? 아빠 장례식이라니요? 아빠가 돌아가시기라도 했단 말씀이세요? 아빠 평소에 누구보다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다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너 따위가 믿던 말던 상관없이 그 사람은 퇴근길에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사고가 나서 운명을 달리했어. 그리고 오늘이 발인 날이야. 거기가 어디 장례식장이에요? 저 지금 당장 거기로 갈게요. 넌 올 필요 없어. 핏줄인 내 딸만 있으면 되니까 넌 얼굴도 내밀지 마.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15년이나 절 키워주신 아빠인데 어떻게 아빠 장례식에 불참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제가 싫어도 아빠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인사는 드릴 수 있게 해주셔야죠. 아빠도 분명 절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 사람이 생전에 살짝 이뻐해주는 척한 걸 가지고 오버하기는 친부모한테 버림받은 네가 불쌍해서 관심해준 거지 진심으로 널 사랑해서 이뻐해준 건 줄 아니? 아빠랑 할머니한테서 사랑 좀 받았다고. 정말로 우리 집 장손이라도 된 듯 오만하게 굴면 곤란하다고 하지 않았어? 이 집에 손주는 내 딸 수연이 하나뿐이라는 거 명심해. 저 이 집안이 장손이라고 오만하게 군 적 없고 수연이 자리를 뺏으려고 한 적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그래? 그럼 수연이 아빠 유산에도 관심 없겠다? 아니, 니까짓게 관심이 있으면 뭘 또 어쩔 거냐고. 너 따위는 내일 당장 파양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고 짐이나 싸. 네, 파양이라니요? 네 편을 들던 할머니도 이젠 늙어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다 됐고 널 친아들처럼 생각해주던 수연이 아빠도 이젠 저 세상에 가고 없으니까 이젠 널 정리할 차례가 아니겠니? 내 집에 더 봤자 양식이나 축내고 내 딸이랑 재산 싸움이나 할 게 뻔한데 불행의 싹은 일찌감치 잘라버려야 하지 않겠어? 어떻게 저한테 그런 잔인한 말씀을. 아무리 저한테 차갑게 대하셔도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저에 대한 사랑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엄마 마음속이 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운 새끼오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네요. 그래 너 말 잘했어. 넌 그냥 미운 새끼오리야. 아니요, 전 미운 새끼오리가 아니라 백조예요. 얘가 뭔 헛소리를 한대? 나한테 버림받더니 충격받아서 실성이라도 했니? 네가 무슨 백조니? 뿌리도 모르는 놈이 어디서 백조 같은 소리 하면서 사람 열받게 하고 있어. 너 지금 당장 거지 같은 이 옷들 들고 내 집에서 나가. 다신 그 뻔뻔한 낯짝 보고 싶지 않으니까 원래 네가 살던 고아원으로 다시 돌아가. 진심이세요? 절 내쫓고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너 따위가 뭐라고 네가 없다고 후회하니? 네가 매달마다 가져다 주던 쥐꼬리만한 알바비 70만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 이제 곧 수연이 아빠 보험금도 들어올 거니까 돈은 중요하지 않아. 너 같은 거 안 볼 수만 있다면 그깟 돈은 없어도 그만이야. 아, 그러세요? 그럼 지금 당장 제 친엄마 찾아갈게요. 야경이 죽여주는 60평대 아파트에 가서 궁궐 같은 내 방에서 편한 잠을 자고 능력 좋은 엄마가 주시는 모든 걸 누리고 살아야겠네요. 뭐라고? 친엄마. 너 우리들 몰래 친엄마 찾았니? 제가 찾은 게 아니라 제 친엄마가 절 찾은 겁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고 할머니 손에서 어렵게 큰 엄마는 철없던 18살 때 절 임신했지만 생물학적 아빠한테 버림받고 혼자 몸으로 저를 낳았다고 해요. 어떡하든 본인 손으로 직접 키우고 싶어서 1년을 버텼지만 결국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서 돌쟁이였던 저를 고아원 문 앞에 두고 갔다고 해요. 새끼를 고아원에다 버린 년이 무슨 낯으로 다시 찾아왔대? 다 키워놓으니까 낚아채 가겠단 거야 뭐야. 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드니까 어린 아들이 생각나서 데려다가 돈줄로 삼겠다니? 강남에 미용실 체인점만 10개 가지고 있는 제 친엄마가 뭐가 부족해서 16년이나 떨어져 산 절 돈줄로 삼아요? 저한테 세상 모든 것을 주기 위해 절 찾은 분이 누구처럼 절 종놈 취급하진 않죠. 자식을 버린 년이야. 돈 좀 벌고 성공하면 자식 버린 죄가 없어진다니? 절 버린 건 맞지만 그래도 원망하진 않아요. 그동안 절 버렸다는 죄책감으로 가슴을 치면서 살았을 테고 절 다시 찾기 위해 죽을 힘으로 버텨왔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엄마한테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제 친엄마의 애틋한 눈빛과 절절한 눈망울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어도 전해져 오는 미안함과 슬픔을 느낄 수 있었고 제가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누군가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절 사랑해준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엄마라는 존재구나 싶은 느낌이 사실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60평대 아파트가 너무 휑하다고 같이 살자는 친엄마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지금까지 절 거둬준 가족을 버릴 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나조차고 15년을 키워준 양부모와 할머니한테 상처를 주고 싶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먼저 절 버려주시니 이젠 가벼운 마음으로 친엄마한테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니 잠깐만. 상우야, 너 지금 당장 아빠 장례식장에 와. 넌 우리 집 장남이잖니. 앞으로 강남 미용실 사장이 될 몸이라면 기꺼이 우리 집 장손으로 인정해줄게. 끝까지 웃기는 아줌마네요. 저 이제 그쪽 아들 아닙니다. 아깐 절 파양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냥 농담이야.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내가 어떻게 널 버리니? 됐고요. 아줌마가 좋다고 해도 이젠 제가 싫어요. 파양은 제가 합니다. 입버릇처럼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잖아요. 저 역시 그 말에는 동의하고요. 제 친엄마한테 갈게요. 친엄마가 있단 건 참 행복한 일이란 걸 수연이 보면서 알았고요. 그렇게 좋은 친엄마가 이젠 저한테도 있으니까 그냥 갈게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눈에 가시 인전은 영원히 사라져줄게요. 그 후 저는 전 가족과의 관계를 다 청산하고 지금은 생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절 고아로 만든 생모한테 원망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다시 절 찾아주고 또 그동안 못다한 사랑을 넘치도록 주는 엄마를 사랑합니다. 낳아줘서 고맙고 비빌언덕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미안하다고 말해주시고 사랑한다고 다독여주시는 엄마가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힘들었던 지난날은 다 잊고 꿈이었던 의대를 가기 위해서 전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가끔은 절 거둬주신 할머니 댁을 찾아가서 만난 것도 사드리고 제 용돈을 쪼개서 할머니한테 드리기도 합니다. 의도야 어찌됐던 할머니한테서 받은 사랑은 참 따뜻했으니까요. 그리고 양모는 쇼핑을 즐기던 옛버릇을 못 고치고 양부가 남긴 보험금을 믿고 하루가 멀다하게 백화점에 출근 도장을 찍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앞날이 어떨지 안 봐도 비디오지요. 눈칫밥도 밥인지라 양모한테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는데 자기 복을 자기 발로 차버렸으니 누구론 망할까요? 여보 언제 올 거야?
오늘 제사니까 일찍 퇴근해서 오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거길 왜 가? 왜 오다니? 당신 이 집안 장남이잖아. 장남이 제사날에 얼굴도 안 비춘다는 게 말이 돼.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 장남이니까 더 못 간다는 걸 왜 몰라? 그게 무슨 말이야? 장남이 장손도 하나 없는데 무슨 낯으로 조상들 얼굴을 보란 말이야? 난 누구처럼 뻔뻔하지 못해서 못 가. 지금 날 두고 하는 말이야. 그럼 후손도 하나 못 낳은 여자 거기에 당신 빼고 또 누가 있어? 또 그 말이야? 대체 언제까지 그 얘기할 거야? 나도 아이 갖고 싶어. 근데 안 생기는 걸 어떡해.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당신은 매번 쪽팔리다고 거절만 했잖아. 그래서 저번에 병원에 갔잖아. 그래, 병원에서 뭐래? 내 탓이래? 아니, 그건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보나마나 뻔한 결과겠지. 우리 집안엔 불임인 남자라고는 없어. 근데 당신 외가에는 불임인 조카가 있잖아. 그건 조카가 어릴 때 병으로 불임된 케이스라 나랑 직접적인 관계는 없잖아. 왜 상관이 없단 거야? 그거 다 유전이야, 유전. 불임이면 불임답게 깨끗하게 인정하고 납작 엎드려서 살아. 제사상 정성 들여 차리고 조상님들한테 진심으로 참해야 알겠어? 정말 너무하네. 그게 지금 새벽부터 제사상 준비하고 차린 부인한테 할 소리야? 옛날 같았으면 소방 맞고 쫓겨나야 할 처지야. 세상이 좋아져서 안 쫓겨나고 안방 차지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당신이란 사람 참. 그래서 대체 언제 올 거야? 안 간다고 했잖아. 사람 말을 대체 어디로 듣는 거야? 면목이 없어서 못 간다고? 알아? 알았어, 맘대로 해. 어이 42살이나 먹은 불임인 여자는 당장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 갑자기 뭐야? 또 불임이라고 사람 갈구는 거야? 요즘 따라 대체 왜 그래? 애도 하나 못 낳는 늙은 여자는 이제 아무 필요가 없으니 이혼하고 나가라고. 애 못 낳는 게 왜 꼭 내 탓이라고 생각해? 당연히 네 탓이지. 그럼 내 탓이야? 22살 내 애인의 뱃속에는 내가 뿌린 내 씨앗이 자라고 있으니까 당연히 네가 불임 아니겠어? 뭐라고 무슨 소리야? 이 여자가 귀가 먹었나? 내 유전자를 가진 내 새끼가 이제 곧 세상에 태어난다 그 말이잖아. 세상에서 제일 귀한 내 새끼를 위해서도, 그리고 그 귀한 새끼를 낳아주는 애인을 위해서도 너 같은 늙은 여자는 집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내 마음도 좀 이해해주라. 그래. 그렇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할 때는 위자료랑 재산 분할도 생각해봤겠네. 내 자식이 태어난다는데 그깟 돈이 뭔 대수야?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 하루라도 빨리 내 집에서 나가. 오늘 당장 짐 싸서 친정으로 갈게. 더 있으라고 해도 안 있어. 위자료랑 재산 분할 입금하는 대로 이혼해 줄 테니 당장 내일이라도 입금해. 아니 왜 그래? 뭐가? 뭔가 기분 나쁘게 찜찜하잖아. 왜 그렇게 쉽게 이혼에 동의하지? 너 설마 나 모르게 바람 피고 다녔어? 딴 놈 만나서 재혼할 생각에 신난 거야, 그래?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기가 차다. 이런 인간한테 15년이란 세월을 바쳤다니. 내 발등을 내가 찍고 싶다. 아니면 말고 오늘 저녁에 입금 시킬 테니 내일 오전에 법원에서 보자고. 오케이? 약속이나 지켜. 이게 뭐야? 이딴 거를 나한테 보냈어. 좋게 좋게 합의 이혼한 판에 이제 와서 이딴 가짜 진단서 보내는 이유가 뭐야? 내가 신을 바라보는 나이에 늦둥이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 게 그렇게도 배가 아프고 싫었어? 참 불쌍한 여자 같으니라고. 남편도 없고 애도 없이 비참하게 사는 늙은 여자 같으니라고. 거만스럽기는. 아직도 내가 그렇게 우스워? 불임이라고 밀어붙이고 함부로 무시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 사실이 그렇잖아. 사실을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내가 준 위자료랑 재산 벌써 다 썼어. 그래서 지금 내 가정 들쑤셔서 나랑 다시 잘해보려고 하는 거야? 참나 사람이 주제를 알아야지. 그쪽이랑 잘해볼 생각 일도 없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죠? 재혼도 했고 곧 아이도 태어나는데 너 같은 쓰레기랑 뭘 잘해봐. 잘해보긴. 재혼? 아이? 불임인 너가 무슨 수로 아이를 가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임은 그쪽이라는데 병원 진단서를 보고도 못 믿겠어? 이혼하기 보름 전에 산부인과에 검사 간 거 기억 안 나? 그때 받은 진단서야. 아, 못 믿겠으면 이제라도 다시 가서 검사해 보던가? 그걸 왜 이제야 말해? 그땐 입국 다물고 있다가 이제야 터뜨리는 이유가 뭐야? 검사 결과 나온 날에 22살 애인 임신시켰으니 나보고 짐 빼서 나가라고 했잖아. 오랜 시간 기다리던 자식이 생겼다고 세상 기뻐서 날뛰는데 거기다 대고 사실 너 불임이야 하고 말할 수가 있어야지 말이야. 그건 정말 너무 잔인하잖아. 여지까지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터뜨리는 게 더 잔인한 거야. 임신했다고 온갖 선물 다 갖다 바치고 모든 집안일 다 도맡아 하고 애 태어나고는 밤잠도 못 자고 육아했는데 이제 와서 그 애가 내 새끼가 아니라고? 지금 장난해? 정주고 키웠으면 내 새끼나 다름없지 뭐. 친자식은 아니지만 50 바라보는 중늙은이랑 같이 살아주는 젊은 부인의 정성을 봐서라도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워주는 게 의리 아니겠어? 그냥 가출한 지 오래야. 집안 재산 다 탕진하고 출산하자마자 자취를 감춰서 그럼에도 내 새끼라고 분유 먹이면서 신봉사처럼 힘들게 키워왔는데 이제 와서 내 새끼가 아니라니. 세상에 이럴 수는 없어. 어떻게 이래? 애 키우느라 직장도 잘리고 간간히 알바해서 겨우 밥 먹고 사는데 대체 난 뭘 위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했냐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애도 하나 못 가지는 비참한 불임남이 처지를 내 알바 아니잖아. 다 너 때문이야. 너가 그때 이 진단서만 보여줬어도 이혼도 안 했을 것이고 오늘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도 않았을 거야. 불임이라고 끝도 없이 날 무시하고 헌신짝 버리듯이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해. 참 꼴 좋다. 난 이날을 2년 동안 기다려왔어. 이제야 할 일 다 마치고 편하게 출산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네. 그 전 남편을 차단해버리고 다신 연락한 적이 없답니다. 나중에 지인한테 들은 말에 의하면 전 남편은 아이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맡기고 가끔 찾아가서 아이랑 면회를 한다고 합니다. 어른들의 한심한 행동으로 인해 제일 큰 피해를 입는 건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한편 전 출산도 하고 지금은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